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자,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6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6번째 방송이 나가는 오늘 5월 19일은요 발명의 날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제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요런 퀴즈를 시작부터 이렇게 주시니까 약간 어렵긴 한데 느낌이 제 느낌상 발명하면 발명왕 에디슨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의 탄생일이 아닐까. 에디슨의 탄생일이면은 미국의 발명의 날도 5월 19일? 이에요? 인가요? 아니고요. 아닌가요? 주경이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요, 우리나라가 정한 기념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명왕인 장영실의 생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가 접근이 괜찮았어요. 장영실까지는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장영실이 발명한 발명품들은 어떤 것들이? 장영실이 발명한 발명품들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천재인데? 그런 천재인데 이게 저런 걸 좀 잘 배워야겠다. 나도 모르면 저렇게 잘해야 되겠어. 그래요, 비슷했어요. 사실 장영실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로서 또 학자로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국인데 세종 때 이 치국이의 반포일이 5월 1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5월 19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 치국이 하면은 농사 짓는 데에 정말 필요로 하는, 특히나 다음에 농사가 어떻게 될지 이 중요한 데이터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발명의 날로 삼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요, 발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발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할을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우리 지역의 핫 이슈, 새로운 이슈,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까지 새롭게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동네방네 맛을 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각 지역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갈 곳은요, 경주입니다. 키워드가 두둥. 경주의 키워드 컴백홈입니다. 컴백홈. 컴백홈 하면 그거죠.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이거. 컴백홈이라는 노래예요? 컴백홈이라는 노래는 컴백홈.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뭐 이거 그게 뭐야? 디디디. 있어. 뭐 이거 아닌가? 아니, 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세대 차이를 느끼는, 노래를 딱 불러볼 때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아, 이 다른 세대에 살았다. 역시 40대와 30대는 다르다. 그러네. 근데 결국 어쨌든 노래는 달라도 의미는 집으로 돌아와라. 그죠? 뭐 이런 컴백홈.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컴백홈 하기를 경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컴백홈 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서울로 강제 타향살이 간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청와대 불상이잖아요. 우리 경주 시민들의 수건이자 숙제이기도 한데 이게 아마 2018년도에 보물로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경주로 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청와대 불상 맞는 거죠? 네, 위원님 역시 존경합니다. 네, 청와대로 강제 타향살이 간 이 불상의 정식 명칭은 경주 방영대자 석조 열애 좌상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경내에 있어서 청와대 불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방금 우리 조인턴이 말한 것처럼 이름 안에 이미 경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주를 떠나서 청와대에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청와대 불상이 일제강점기 경주에 왔던 데라우치 조선 총독이요, 서울에 있던 조선 총독의 관저로 가져간 건데요. 이게 광복 후 총독 관저 자리에 청와대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고향인 경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강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답게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경주 불상으로 사랑받고 불렸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포항인데요. 포항. 포항의 키워드는
포항은 우후죽순입니다. 우후죽순. 뭔가 이렇게 막 생기가 돌고 막 올라오고 있고 생겨나고 있고 그런 건가? 요즘 왜 그 해변가 따라가지고 커피숍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서 문제인 건요. 바로 미등록 야영장입니다. 요즘 캠핑이 정말 대세잖아요. 두 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좋아하죠. 너무 좋죠. 예. 일단 캠핑하면은 이 자연 속에서 하룻밤 우리가 그 자연을 느끼며 이 피톤치드를 마시며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인 것 같고 사실 뭐 먹으러 가는 거죠 뭐. 고기 말이죠. 바베큐. 응. 4cm 정도는 이 캠핑에서의 고기는 얇으면 타. 맛있죠. 너무 그래. 두꺼우면 버텨. 적정한 고기를 가지고 숯불에 칙 해서 캠핑의 바람과 함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뭐 캠핑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건요. 바로 정식 등록된 야영 캠핑장인지 미등록 불법 야영장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서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이런 미등록 캠핑장들, 불법으로 만들어진 캠핑장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즐기려고 간 것인데 그 안에서는 미등록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또 위생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바로 그런 사고 우려 때문에 포항시가요 5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강력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면은요 분명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도 분명한 단속을 좀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덕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 주 영덕의 키워드는 영덕은 짜자잔 또입니다. 또 뭐 케이블카, 뭐 해상 뭐 이런 거 뭐가 생기나? 또 생기나 뭔가? 센터 뭐가 또 생겨? 또 있어요? 영덕에서는 또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산불. 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산불 진화대원 160여 명이 투입됐고 정말 다행히 3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 특히 영덕 울진의 시민분들은 산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근데 2월, 3월 얼마나 이 지난한 산불 때문에 고생들 하셨어요. 정말 얼마 놀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와 이런 부분은 또 없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야. 네, 맞습니다. 당시 산불 났을 때는요.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 또 전처럼 대형 산불이 나는 건 아닐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다고 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조속히 진화가 됐고요.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으려면 조심하면 단속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담뱃불, 뭐 특히 우리 성묘객들, 우리 관광객들, 등산객들 정말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하는 잠깐의 행동이 우리 지역 자체 또 이 지역의 많은 시민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도장쾅입니다. 울진 도장쾅. 도장쾅. 발도장 쾅. 다녀왔어 쾅. 울진으로 여행 온 분들에게 도장을 쾅쾅쾅 찍어주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탬프 투어. 네, 스탬프 투어의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스탬프 투어는요, 죽변 해안의 스카이레일과 왕피천 케이블카, 또 석류굴, 국립해양과학관 등 8개 관광지를 2개의 코스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요. 해당 관광지를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를 모두 획득해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개 관광지, 2개 코스. 크게 무리 없이 다닐 만한 코스일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여행하면서 좀 걸으면서 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일 것 같은데
케이블카 그리고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플레이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잘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울진이 앞서서 우리 영덕도 키워드에도 나왔지만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관광객들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아픈 기억은 잊고 이 스탬프 투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 멀리 좀 울진까지 즐겁게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거. 울진 바다 끝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간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울릉도로 가볼 텐데요. 우리의 울릉도는 네. 일주일간 어땠나 궁금하네요. 국가 기념 행사입니다. 국가 기념 행사? 기념행사? 울릉도에서 뭔가 큰 행사가 있긴 하는가 본데요. 뭔가 뭐 에이펙 회의 정도를 이제 울릉도에서 하는 거죠. 괜찮은데?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행사가 내년 8월 8일에 울릉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내년 8월 바로 8일. 네, 울릉도 제4회 섬의 날 행사인데요. 울릉도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가 기념 행사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놀랬고 한 가지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국가 기념 행사가 처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이 부분은 좀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궁금했던 부분은 섬의 날이 뭔지 궁금해요. 섬의 날이 뭐예요? 네, 섬의 날은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섬의 가치와 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 자칭 울릉도 홍보대사로서 타칭 아니고 자칭 8월 8일에 내년에 날을 좀 비워놓고 저희도 그때 울릉도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울릉도에서 불러준다면 저희는 갈 여기가 달려갈 있습니다. 거야. 아까 저 섬의 날 특집이니까 여기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도 한번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는 하네요. 그때까지 우리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 건재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인턴이 건재할 수 있을 걱정입니다.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를 함께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인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현장에서 만나보는 시간 현장연구실 시작합니다. 상현 씨, 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은 뭘 꼽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선거를 잘하려면 일단 후보들의 공약을 잘 훑어보고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잘 행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항시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주에는 경주시 후보들의 공약 내용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약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영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선거 캠프 최성훈 회계 책임자님에게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경주 지금 예. 준하경 후보의 무투표 당선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출사표를 던진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보수의 텃밭에서 펼쳐지는 선거입니다. 좀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죠. 우리 그 한영태 후보가 나오게 된 거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 지역에서 국민의힘당 단독 후보로 나와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요. 거기에서 한영태 우리 후보께서 큰 결심을 한 거죠.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라 하면 천년을 이어나가는 경주라 하면은 그 서비스업, 관광업을 중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의 관광 산업에 있어서 중심이 있어야 된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단체 관광 위주의 그 여행이 있다면 지금은 개별 관광, 개인 관광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 패러다임 바뀐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토목 이런 개발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면 된다. 그게 구체적인 방향은 우선 지도자는 그 깃발을 들어야 된다. 깃발을 들면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잘 끄집어내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구석구석에 그 관광 매니저라든가 매니저 사업 같은 것들 지원을 해서 이끌어내겠다는 것들이죠. 경주는 이제 환경 문제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다른 타 도시보다는 많이 좋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짚고 관리하고 하청 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해서 고용의 안정부터 고용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안전 문제도 환경 문제도 질 높은 안전이 환경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또 안전 그리고 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또 경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원전과 방패장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혹시 공약 정책들을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후보님께 준비하신 부분은 보이는 행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문제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 부분도 눈에 보이면 안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실제로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부분에서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만 관변단체 위주 또는 시민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누구나 국민들이 누구나 발전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으면 답해주고 현장에 가보고 싶으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띄고 손에 만져볼 수 있으면 안전해지는 겁니다. 만져보지 않고 눈 감고 만지면 무섭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더 짓겠다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폐기물들이 우리가 경주가 80% 이상의 동의를 해서 저준위 방패물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에 고준위 폐기물을 가져나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그 계획을 공론화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위험한 물질을 그 자리에 놔두고 있는, 눈에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주시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민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복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들이 있고요. 보편적인 복지를 저희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서비스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일자리도 청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은 또 자기 창업을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핵심의 역량을 모으는 경제 여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파이를 키우면 그런 복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식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안에 청년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한 직업교육, 생활안전교육, 다른 교육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따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 따라가기 전에 직업의 안정성을 가져가게 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그걸 지원하는 정책, 통합해서 만들어내는 센터를 만들겠다. 그걸로 복지정책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영태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공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왜 한영태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될까요? 수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당으로 경주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경주가 확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슬로건이 경주가 확 달라진다입니다. 확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 인적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력 교체가 돼야 된다. 거기에 한영태가 우리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경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에 큰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준하경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선거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신 서호대 위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준하경 후보는 지금 재선이잖아요. 재선에 임하는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사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마음에 들었던 점들도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가장 또 보람 있었던 일들은 도심 지역 고도 완화. 그래서 성근동, 구정동 일대 수십 년 동안 주민 수건 사업인 고도를 15m에서 36m로 완화해서 시민사회권 재산을 보호했던 점, 송곡동 구 경마장 부지를 문화유천과 마사에서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큰 우리 시민들의 민원 사업을 수건 사업들을 해결했는 게 가장 보람으로 여겨지고, 좀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한테 지원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된 점은 조금 아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준하경 시장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가 늡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 아래 10대 과제 8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공약들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펼치면서 대능원 담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황리단길 대능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동화된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폐철도된 경주 역사부지 45,000평 정도, 이 부분을 재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의 완전 그 핵심 뭐랄까요, 공원 또 이런 공간으로 재개발해서 우리 시민들 경주시에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역사 재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보문관광단지를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근데 또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슬로건을 또 걸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자리 하면은 또 청년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올해를 우리 경주가 청년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청년 창업, 취업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1,55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경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올해를 필두로 해서 5년간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넣는 그런 청년 창업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올해 말 저희들이 그 개관 예정인 여성 행복 드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개관을 하면은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취업 상담 등 정보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경주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은 밤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 경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범죄 예방 도시 설계 기법을 활용한 안심거리 조성 확대, 또 재난안전교육관 설립, 운영 등으로 해서 스쿨존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친환경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환경과 안전 부분 말고도 경주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원전과 방패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 관련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인력과 장비, 기능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 피난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및 법정 보호 장비를 상태를 항상 수시 점검하고 평시에도 대피 훈련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온 가족 행복 누리 도시. 온이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 또 올, 모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온 가족 행복 누리 도시 경주를 우리가 만들 계획입니다. 며칠 전 지정이 됐습니다.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가 우리 경주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또 이 복지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그리고 육아나 교육 복지에 대한 좀 자세한 좀 생각들도 있을까요? 예,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경주에 와서 휴양, 관광,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가족 복합 힐링 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또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노인 복지로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추가 선정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강, 황성, 내남에 고령자 노인 주택이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외동과 간포에도 고령자 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고, 또 어르신 행복 택시 확대 및 70세 이상 택시 기본 요금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치매 환자 국가 관리제를 정착시켜서 노인 복지가 정말 앞서가는 경주를 만들 계획이고, 육아 관련해서는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립을 할 계획이고요.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 센터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후보들이 또 있잖아요. 다른 후보도 분명히 네, 있고 네. 국민의힘 후보, 준하경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목적,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시민들에게. 예, 세계 유산 도시이자 국제 관광 도시인 경주시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행정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중앙이나 경상북도 여러 분야에 근무한 그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행정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복잡 다단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준하경 후보가 잘 하지 않겠느냐. 지난 4년간에 많은 성과도 이뤘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우리 준하경 후보가 앞으로 재선을 해서 4년 동안 경주시 발전과 경주 시민의 살기 좋은 경주, 행복한 경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6월 1일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4년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 소중한 한 표 의미 있게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고 만들어야 될 미래이기도 한 것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잖아요. 6월 1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 꼭 행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